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가치주 투자 관점에서 요즘 슈퍼개미로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카이스트 교수님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이번 증시 상승에 따라서 슈퍼개미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가치주 투자를 하셔서 또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정말 가치 투자의 힘이 이제는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개인 투자가들도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처럼 개인 투자가들도 가치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우리나라 방문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자공시 시스템, 즉 개인 투자가들도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직접 기업 탐방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보다 좀 더 에너지에 관심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도권에 있을 때 90년대만 한다 하더라도 기업 탐방을 갈 때는 일일이 증권거래소의 공시실에 가서 공시한 책자를 좀 보면서 어떤 메모를 해가지고 직접 기업 탐방 가서 물어보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정보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도 함께 오픈이 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노력을 한다면 좋은 종목들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도 직접 기업 탐방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워런 버핏이 오로지 사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20-30개 정도 기업 분석을 한다고 그랬었죠. 오늘 카이스 교수가 또 매매한 종목들, 어제도 그 매매 종목들 나와서 급등하는 상한가 종목이 나온 것 같고, 그 교수가 가지고 있던 오늘 부산 방직이 액면 분할 이후에 또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매매한 종목들이 다 가치 투자 종목들입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싼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준비한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맥락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워런 버핏의 레전드에게 듣는다. 작년 11월 달부터죠. 거의 7개월 동안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을 레전드로 해가지고 워런 버핏을 하게 되면 가치 투자의 기재고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죠. 100달러를 가지고 현재 자산이 약 793억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0조 원 정도, 연평균 21% 정도의 수익을 낸 사람이고 거의 50년 동안 단 두 해만 2000년도 IT 버블과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8년도에 손실 난 외에는 거의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수익을 냈던 부분 자체는 투자 철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투자 철학은 첫 번째가 돈을 잃지 않는다가 첫 번째 투자 원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원칙 두 번째도 원칙 1, 즉 돈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투자관 자체가 주식을 사기보다는 사업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주식을 살 때는 직접 사업자적인 관점에서 직접 회사를 인수해서 CEO가 된다는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던 종목들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결국은 잘 아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죠.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아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미래 실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종목들,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이 높은 기업들, 대부분 그렇던 종목들이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투자 철학에서 나타나듯이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자산 가치를 먼저 고려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카이스트 교수도 그랬던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에 부른 자체는 제가 레전드에게 6개월, 7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몇몇 언급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도 나름대로 워런 버핏의 어떤 가치 투자와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7종목을 제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들 관련 종목 중에서 좀 리뷰를 다음 시간까지 좀 해드리고, 이들 종목 중에서 매매를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도 있죠. 창해여터널하고 한샘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 오늘 한 2종목을 점검해 좀 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점검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워런 버핏의 실전 투자 원칙에 따라 가지고 종목별 유지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언급할 부분 자체는
자산 가치 관점에서 조금 전에 잃지 않는 투자의 가장 기본이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에 근접한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사조산업이라는 종목하고 선창산업이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건당한 건설학 정도까지 자산 가치의 관점, 즉 주식 투자는 자산 가치가 있을 거고 수익 가치가 있을 겁니다. 수익 가치는 성장 가치와 함께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언급할 때는 일치 않는 투자의 관점 볼 때는 원칙 볼 때는 사조산업하고 건설하고 선창산업을 자산가치 관점에서 추천해드렸는데 오늘은 자산가치 관점에서 조금 전에 카이스트 교수 자체도 자산가치 관점에서 매매를 포인트를 잡았다는 관점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 두 종목을 좀 점검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은 뭐 여러 차례 언급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 12월 3일 날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일치 않는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장 근접한 주식이 사조산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언급한 이후에 주가가 11만 6천 원 정도까지 거의 한 80%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상승 부분을 약 한 40, 50% 정도 조정이 와 있는 종목인데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 가격은 거의 이제 12만 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4천 원 정도 못 미친 수준에서 조정이 좀 나왔는데 현재 가격대는 일단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예사했던 기업 내용입니다. 자, 예사는 일단은 71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이제 주목한 부분 자체도 이것 중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워런 버핏 종목 매매할 때 회사 설립년도, 회사 연역을 본다고 그러죠. 워런 버핏 최소한 30년 이상의 회사가 설립된 그래서 연역이 있는 기업 연역이 있는 종목까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 하게 되면 음식료, 경기 방어적인 종목 쪽을 매매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최근에 크래프트하고 하인즈를 합병을 시켜서 세계 5대 식음료 회사라는 크래프트 하인즈라는 회사에서 최대 주주가 워런 버핏이 좀 됐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방어적인 음식 업종을 좀 좋아하는데 이런 또 사조산업도 워런 버핏의 그런 경기 방어적이고 자산 가치에 충실한 그것도 종목이고 회사 업력 자체도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현재 사조 시푸드라든가 사조 오양이라든가 사조 대림이라든가 상장 4개사와 그다음에 비상장 사조 인터내셔널을 포함해가지고 비상장 자회사 11개 정도 거니고 지주회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특징은 자산을 통해 가지고 2000년도 이후에 M&A를 통해서 사업이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는 어느 정도 M&A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수산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축산물 거의 유통까지 가지고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종합식품 회사로 나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런 어떤 업적인 자회사 인수를 통해서 업종의 어떤 자회사들 실적 개선과 그다음에 수직 계열을 통해서 본격 실적 턴 어라운드와 함께 예사 주가 포인트는 자회사 캐슬렉스 서울에 대한 자산 가치가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라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부분 자체는 업종의 턴 어라운드가 캐슬렉스 서울에 대한 자산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자산 가치 2, 3조 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12월 3일 날 5룡5 침몰이 났다 하더라도 전혀 끄떡없을 거다. 그때 악재가 노출될 때 살 매수 기회라는 관점에서 언급해드렸던 시점이었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예사는 영업 실적은 최근 이제 M&A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는 외형 확장보다는 질적 성장 단계로 작년부터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조 해표라든가 사조 오양이라든가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좋게 나왔습니다. 사조 대림을 중심으로 해서 자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자산 가치의 어떤 포인트였었는데 이제 실적 가치 쪽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 쪽으로 회사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사가 좀 최근에 실적이 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02억 원에 단기 수익 78억인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매출액 자체가 당초에 3,800억 정도, 4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2,700억 정도로 빠진 부분과 영업이익 자체가 17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빠진 부분 자체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착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조 해표가 연결 법인에서 빠진 것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조 해표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다른 업종들 부분 쪽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면서 실적이 증가가 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2분기 이후에 최근에 사조 대림이라든가 사조 해표라든가 일부 자회사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사조 자회사 캐슬렉스 서울에 대한
골프장 부지 자체가 적게는 2조 원에서 4조 원 정도의 가치 평가가 있다는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감안해 본다면 예사 주당 순자산 가치는 실질적으로 장부상으로 본다면 지금 5만 원대지만은 30만 원 이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산 가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어떤 그 상대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PER 측면에서 지금 12.7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이거는 1분기 실적을 좀 감안한 그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PBR 지표가 자산 가치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주가 자체는 충분히 조정권 이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가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조산업은 최근 조정권이니까 다시 한번 하락 조정 거의 8만 원 정도 저점을 확인했다는 관점에서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지난번에 몇 개 가격던 목표 가격은 12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6년도 목표 가격은 15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자, 오른 버핏이 뭐 손절매한 종목들은 추천하지 않는데, 다만 손절매 염두에 두신 분들은 7만 2천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창산업이라는 종목도 이제 자산 가치 관점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추천 이후에 30% 정도까지 33%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가격은 추천 이후에 한 10% 정도 상승한 가격권인데, 최근에 종목도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죠. 이 회사도 56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즉, 이 회사도 거의 5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종합 목재 회사인데, 회사가 그 사회사인 선퍼니처라는 선창 ITS라는 가구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합판 공장을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쪽에 1200만 평 정도의 뉴질랜드 쪽에서 나라에서 330억 주고 산 조림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2012년도에 인수했기 때문에, 땅을 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원목과 관련된 어떤 수입 자체가 좀 반영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포함해가지고 2천만 평이 넘는 국내 쪽에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의 공장 부지로 인천과 그 다음에 안산에 대규모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뛰어난 종목이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자산 가치만 있다고 주가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올해 1월 30일 날 다린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다린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 자체가 보니까 다린이 회사 자체가 올해 영업이익이 50억 이상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실적 자체는 다린이라는 회사 자체가 1분기 때 실적이 반영이 안 됐는데,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 10억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3월 30일 날 회사가 인수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반영이 안 됐겠죠. 2분기 때 반영이 좀 되는데, 다린이라는 회사 자체가 샴푸 쪽에 들어가는 화장품이라든가 샴푸 쪽에 들어가는 펌프캠을 만드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전방 산업 자체가 괜찮다는 관점에서 올해 그 실적이 2분기 때 반영이 된다 한다면 1분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면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현재 지금 장부 가격으로 자산이 845억이 잡혀 있고 공시지가가 1,60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즉 장부 가격은 8,845억이고 공시지가 1,600억 원 자체는 현재 시가로 따지면 3천억이 넘는 공장 부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산 가치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거고, 조금 전에 다린이라는 회사 자체의 인수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자산 가치 쪽이었었는데 이제는 인수에 따라 가지고 2분기부터 그 실적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 성장 가치가 반영이 좀 되면서, 물론 자산 가치만 뛰어난 종목의 주가는 가지는 않죠. 성장 가치가 있어야 가는 건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회사였던 자산 가치 플러스 성장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출액의 예산 특징은 외형입니다. 예산은 2012년도에 매출액이 연평균 20%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외형 성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회사 질적인 성장으로 넘어간다 한다면 충분히 수익성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의 부진 원인 자체가 베트남 법인 2012년도가 인수한 합판 법인에서 약 10억 정도 손실 부분과 외환 손실이 이대성 비용이 좀 반영이 좀 됐다는 관점에서 2분기 이후에 다린의 실적이 반영이 된다 한다면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예산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입니다. 현재 자산 가치를 감안한다면 5천억 이상의 어떤 자산 가치가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PBR 기준에서 0.3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부분 자체는 특이하게 나무 목재업체 이건 산업이라든가 동화기업이라든가 성창기업에 비해서 감가상각이 많이 나갑니다. 감가상각이나 자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돈이죠. 내부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만큼 감가상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는 회사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투자가 뉴질랜드 법인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MDF 쪽에 투자한 부분 자체가 이제
감가상이 끝나게 된다면 수익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어떤 성장성, 자산가치와 성장성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가 최근에 이들 종목들이 다 주가 급등입니다. 성창기업, 이건산업, 동아기업, 다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 종합목재 기업이라는 거죠. 종합목재 기업 자체가 최근에 신규 아파트 물량이 좀 증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시장이 확대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건축 자재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 좀 됨에 따라 가지고 해외 쪽에 최근에 이건 산업의 주가가 상승 부분 자체가 솔로몬 군고의 대규모 투자한 원목 사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투자 해수기에 진입하면서 그 가치가 1,500억 이상 될 거다는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조림지를 가지고 있는 이건 산업이라든가 선창 산업이라든가 한솔 홈테크라든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장에서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창 산업도 여전히 매수 관점에 접근을 좀 하셔야 좀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그 다음에 2016년도는 22,000원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산 가치를 고려한 종목들을 제가 워런 버핏 2010년 6월 달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드렸지만 당시에 자산 가치를 염두에 두었던 종목들이 테림포장, 아시아제지, 선광, 세방이나 종목들이 보시게 되다시피 주가가 빠진 게 없죠. 즉 자산 가치를 가지고 투자한 것 자체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자산 가치를 고려한 그래도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전에 사조산업이라든가 선창 같은 경우는 길게 본다 한다면 충분히 자산 가치가 관련 종목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전방이라든가 경방이라든가 대한방직이라든가 방익력 종목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즉 자산 가치는 안정성도 있지만은 수익 가치만 뒷잡하지 않는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한마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가의 격언이기도 합니다. 자, 투자를 하겠다면 반드시 사업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이라는 자체는 사업가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주식은 단순한 휴지 조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회사의 지분입니다. 지분입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는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보고 그 회사, 사업관 자체는 그 회사의 가치, 자산 가치와 그다음에 향후의 수익 가치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면 실패가 없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이마 기장은 화요일 오전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